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자, 서울시장 선거 전 관련 기사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요. 김종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이낙연 위원장에게 정치에서 후회는 끝이다. 라고 김종인이 네, 얘기했는데 정치에서 후회라는 건 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 분명히 기억하세요. 근데 또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오세훈이 조건부 출마 선언을 후회한다. 정치적 손해 컸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김종인이 정치에서 후회는 끝이라고 그랬는데 오세훈 끝났습니다. 네. 아듀 오세훈. 사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인 진짜 버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 거 하면 오세훈 네, 오세훈 시장 시절에 TBS가 이명박 연설을 3년 동안 방송하다가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교통방송만 하라면서. 그러니까 자기 때는 하는 말마다 이게 뻥구라라. 어떻게 이거를 뭐 논평을 하기가 좀 무의미한 느낌마저 듭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제 4월 1일 만우절을 오세훈 기념일로 하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세훈의 날. 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인생 자체가 만우절이다. 괜찮네. 네, 매일매일 만우절을 살고 계신 우리 오세훈님. 드디어 생각이 났어요. 가덕 김영춘, 만우 오세훈. 오세훈. 오세훈절. 네, 오세훈절. 지금 오세훈이 그랬잖아요. 교통방송만 하라. 그리고 자기 때는 뭐 뉴스공장 같은 거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또 거짓말로 드러났어. 여기 보니까 이명박 연설을 3년 동안 방송했고 뉴스공장 같은 시사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뉴스공장 같은 시사 프로가 있다고 확인이 됐어. 바로 뭐냐면 서울 속으로라고 정미홍. 시사 프로야. 정미홍의 서울 속으로. 근데 누가 했냐? 정미홍. 네. 정미홍은 이제 고인이 됐어요. 저랑 뭐 KBS 아나운서 시절엔 저랑 친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 근데 이분이 서울시로 들어갔어요. 서울시에서 홍보 담당관을 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획가닥 하시더니 나중에는 막 종북자치단체장 발언 생각나세요? 그래서 무슨 뭐 태극기 모독부대의 거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오세훈 정도의 대표 선수였어. 태극기 모독부대가 나온. 그러면서 당시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왜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반드시 퇴출해야 된다.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사회 혼란을 만들고 있다.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된다.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다가 결국은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확정 판결로 패소를 한 바로 종북의 전도사 그런 역할을 했던 선수가 김어준 씨가 자기랑 다소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김어준 씨가 어디 가서 니네 태극기 모독부대들 다 뭐 현해탄으로 쫓아내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는 선동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정도로 위법적인 명예훼손 발언을 종북 자치단체장 등 정치 발언을 했던 사람이 시사 프로를 진행했다니까? 오랫동안? 그래 놓고 자기는 안 했대. 뉴스공장 같은 게 없었대. 진짜 4월 1일은 뻔뻔하기가 뉴스공장 같은 시사 프로가 없었던 정말 이 세상의 뻔뻔함이 아닙니다. 시사 프로를 넘어서 맨날 이명박 방송을 했었잖아요. 거의 전두환 시절에나. 자, 오세훈이 돼서 다시 계속 정명류의 인사들, 뭐 김문수가 됐든 이재호가 됐든 그런 선수들이 진행하는 아침 라디오 방송을 듣고 싶으시거나 또는 전광훈이 진행하는 아침 묵상 노변 뭐 정답 뭐 이런 거 듣고 싶으시면
오세훈을 찍으시거나 네. 아니면은 투표를 하지 않으셔도 음. 되겠습니다. 하지만 싫다.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그러면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 오세훈이 세게 얘기했잖아요. 용산 참사 관련해가지고 한마디로 총 맞을 짓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응? 지금 민주노총이 발끈하고 네,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용산 참사 관련 발언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논평을 냈습니다. 네, 강력하게 네. 입장을 표명했는데 물론 뭐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나마 입장을 표명했어요. 정의당마저 정의당이 용산 참사 원인이 철거민의 폭력이라니 오세훈 이토록 비정한가? 몰랐어?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민주당 뭐 말고 뭐 국민의힘과 함께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함께 갈 수도 그러지 있다가 않았나요? 아니라 민주화 운동 세력과 단절하겠다면서요. 그럼 민주화 세력과 단절하면 남는 게 국민의힘 국임당밖에 더 있어? 국임당이랑 같이 가겠다고 했던 게 정의당 소장파들 젠더 세력들 아닙니까? 근데 비정하다? 울며불며 바짓가랑이 자꾸 매달리는 겁니까? 정의당? 비정하게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입니까? 여하튼 정의당 국임당 밀더니 몰랐나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의당이 깜짝 놀랐어요. 많이 변했나 봐 진짜로. 대선 주자 선호도 윤석열이 1위.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자들 대상으로 지지층의 변심이 아니라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음 정의당의 모습에 배신을 한 지지층이 많이 이탈을 해서 더 이상 지지층이 아닌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보면 나름대로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의당이 우리가 알던 정의당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페미 세력들이 이제 새로 정의당의 지지층으로 유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오세훈 관련해서 1, 2차 토론회 이후에 어제는 좀 뜸했어요. 짤이. 왜냐하면 거짓말이 좀 지능화돼서 그걸 찾는 데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오늘부터 풍부한 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거 수학 잘하세요? 아니요. 요런 짤이 있어요. 자기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판넬이야. 판넬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자, 기억을 못하니까. 여기 보면 쭉 해서 2011년도 보상된 면적 거래 금액 평방미터당 평당 보상 금액 보면 평당 317만 원에 보상이 됐는데 자기네는 270만 원에 보상됐으니까 평당 40만 원을 손해봤다는 거죠, 지금. 손해봤다 네. 라며 요걸 가져왔어. 근데 빨리 지나가서 몰라요. 손해봤다는 주장을 하면 안 돼 원래. 기본적으로 취득 원가 대비 10만 원에 샀다며 상속 받기 전에. 그러면 10만 원에 산 게 270만 원이 됐으면 이익 본 거죠. 그렇게 따지는 거지 세상에. 근데 이거 보니까 싹싹 지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네티즌들이 엑셀을 돌렸다? 이걸 캡처해가지고 그랬더니 310만 원이 아니라는 거야. 헐. 대박 사건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엑셀로 정리를 하니까 네. 310만 원이 아예 나오지도 않고 얘네 방식대로 했더니 298만 원이 나와. 근데 298만 원은 그냥 평균값이야. 근데 이거는 실제 평균값을 구해보니까 160만 원이야.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 310만 원 뻥이고 290만 원 나오는데 실제로는 160만 원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그냥 내가 하는 말 다 믿어라. 마루절입니다. 자, 아니 왜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숫자 봐도 모르실 테니까. 응? 제가 310만 원이 나온 건 어떻게 한 거냐면 많은 필지가 크고 작은 필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평당 가격도 다 달라. 근데 어떻게 해서 310만 원이 나온 거냐면 평을 무시해 1000평이 팔린 거 10평이 팔린 거 무시하고 그냥 팔린 값을 총액을 더해서 나눈 게 310만 원인 거야. 아씨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더 많은 수를 나눠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어떤 땅은
여기 보면은 97평짜리 땅도 있잖아. 100평 미만. 네네네. 그래서 8천만 원에 거래됐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세훈은 요 거래 금액을 거래 금액을 나누기에 한 거야. 무슨 그러니까 말이죠? 전체 땅이 얼마인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 땅. 그러면 전체 면적을 더한 다음에 전체 거래된 금액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야 이 내곡동에서 그린벨트 수용된 땅 전체 한 평의 평균 가격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려면 전체 평수 가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로 전체 보상된 금액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냥 금액을 나눈 거야. 금액을. 금액을 뭘로 나눠요, 그러면? 그냥 금액수로 나눈 거야. 요거를 나눈 거야, 요거를. 요거를 나눈 거야, 요거. 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평균가가 160만 원이야. 그러니까 실제 평균가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쳐서 받은 거야.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엑셀로 직접 돌려볼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실제로 저희 자문을 위해서 이거 돌려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310만 원이 아니라 160만 원이 맞다. 전체 평수로 나눠야 되는 거야. 전체 보상 금액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시면 엑셀 할 줄 알면 해보세요. 어쨌든 여기서도 또 뻥을 쳤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100만 원을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덜 받았다는 남들은 걸로. 이제 이 똑같은 위치에 땅을 팔고 100만 원을 덜 받았다는 거잖아요. 오세훈 그러니까 전체 평균에 봤을 때 그 전체 땅의 평균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세훈은 더 비싸게 받은 땅도 있고 싸게 받은 땅도 있는데 더 비싸게 받은 땅이 또 반영될 수 있는 평균을 구했다는 거죠. 전체 땅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근데 이거 네. 그러면 토론회에 이렇게 거짓된 판례를 들고 나온 거면 허위사실 뭐 유포 뭐 이런 거 안 걸리나요? 사실 방영선 후보도 팩트 체킹하면 좀 잘못된 게 있었어요. 경제 성장률 OECD 3위인데 1위라고 했다든가 의도하지 않은 착오라든가 관점상의 차이 같은 경우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세훈 본인의 도덕성하고 직결된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사기친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뭐 토론회에서 이런 실수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좀 뜻이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저희가 제기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식으로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위법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좀 문제 제기를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웃기는 뉴스 오세훈입니다. 네, 오세훈 2009년에 내곡지구 포함 주택 계획을 직접 발표를 했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그 당시에 내곡지구가 포함된 주택 계획을 브리핑하는 장면인데. 그럼 이거 사진이 나와 버린 거네요? 네.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그럼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뭐 증명.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후에 브리핑하는 거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후에 여하튼 골 때리는 것은 지 땅이 포함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네 땅, 자기네 땅이 그린벨트 해제됐다라고 지금 브리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땅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사후였다고 해도 이때라도 인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발표할 때라도. 본인의 땅이 여기 포함이 됐다는 걸. 사전에도 인지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2000년과 2008년에 각각 재산 등록했고 그리고 2005년에 측량할 때 갔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내곡동의 자기 땅의 위치와 존재, 범위, 가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야. 이전에. 근데 몰랐다고 하니까 이후에라도 알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인데 이후에도 몰랐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때는 얘랑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때는 최소한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이 판례를 받고 발표를 한 날에 알았다고 저희가 양보를 해가지고 그래도 몰랐는데 이거 발표하는 날 알았어라고 해도 그 후로도 계속 자기는 몰랐다고 거짓말을 지금까지 해온 거잖아요. 오세훈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점 지혜 씨 말씀 맞다나 여기 보면
보금자리 주택지구 현황에서 내곡동 쭉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자기 땅이 있어. 이제는 몰랐다고 주장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쵸. 상황이잖아. 사후에. 그러면 오늘 발표한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사실 이제 뒤늦게 제 땅이 들어가 있는 거 알았습니다. 1000평이 넘습니다. 36억 6천 5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는 안 돼도 저희 와이프의 지분만큼은 제가 토해내겠습니다. 8분의 1. 왜냐하면 이 내곡동 제가 그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주택 건설을 힘있게 하려면 제가 이해 충돌이 발생한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이전에 했어야 되지만 그 최소한 요날이라도 했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상식인들의 지적인 것이죠. 네. 자, 한교익 선생이 참전했어요. 오세훈의 이상한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오세훈이 말을 영 이상하게 합니다. 정리해드린대요. 자, 먼저 장인어른은 분명히 가셨습니다. 근데 장인어른조차도 누가 같이 갔는지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큰처남은 제가 안 간 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후보가 제가 안 간 건 분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큰처남은 분명히 갔습니다. 장인어른도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장인어른은 누가 같이 갔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큰처남 분명히 갔는데 장인어른도 기억을 한다. 장인어른이 기억을 못 한다고 했는데 그냥 뻥인 거야. 이런 장인어른이 큰처남이랑 갔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하튼 말이 안 됩니다. 네. 큰처남은 작은처남이 간 걸 기억을 못 하는데 작은처남은 자기도 잠깐 갔다 왔다고 또 기억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본인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이 과거에 저희가 박근혜가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번역기를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문장이. 그랬던 상황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 번역하시느라고 번역기를 돌려야만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을 선택하시고 싶으면 투표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자, 선거판을 한눈에 설명해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내 머릿속에 내곡동. 내곡동 MBC가 한 건 했습니다. 네, 9일에는 존재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7일에는 수용되는지 몰랐다라고 말을 바꾸고 26일에는 현장에 안 갔다, 측량 현장에 안 갔다라고 하고 29일 토론회에서는 내 마음에 그 땅의 존재가 없었다라고 하고 또 어제는 의식이 없었다, 내 의식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등단을 하시는 게 어떨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약간 문학적 표현을 근데 사실 좋아하시는지. 이거는 엄청난 국론의 분열이에요. 뭐냐면 아니 서울시장 선거는 우리 서울시가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어떤 도시로서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말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기간인데 우리가 큰 돈을 써가면서 근데 이거 허접한 무슨 장인어른을 갔는데 무슨 이게 큰 처남이 어떻고 작은 처남은 기억을 못하고 이따위 것들 무슨 내 존재를 몰랐다 의식이 없었다 이런 말장난을 우리가 퍼즐을 푸는데 왜 우리가 정력을 국가적으로 낭비해야 됩니까? 이것도 전파 낭비예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런 매스컴에 나오지 않도록 후보로조차 내면 안 되는 건데. 내곡동 땅에 대한 오세훈의 해명입니다. 네, 노무현 지구 때 확정됐다고 하다가 노무현 때 분명히 확정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됐다라고 또 말을 바꿨죠. 그러다가 그리고 또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가 제 마음속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측량에 동행 안 했습니다. 안 했다고 했다가 그러나 기억 앞에서 겸손하겠습니다. 기억이 또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기억에 따라갈 뿐이다. 나는 기억에 겸손할 뿐이다. 라고 무슨 사기꾼들이 전형적으로 검찰 조사받을 때 쓰는. 저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우아하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시대의 우리 시민들, 네티즌들이 이제는 화가 나고 있어요. 이 토론회 이전에는 그래도 오세훈 옛날에 이미지도 막판에 무상급식 때문에 좀 후져지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 기억이 있어서 좀 봐줄까 했어. 근데 아닌 거야. 네. 그러면서 자 커뮤니티에서 오세훈 언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인데요.
요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음. 이 빅데이터 분석이요. 이게 정말 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촛불 때도 2016년, 17년에 보면 여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확한 게 이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 요건데요. 네. 키워드 검색어라든가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오세훈이 제일 높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박영선, 박형준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이게 글씨 사이즈가 검색 빈도수를 비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박형준 얘기로 다 뒤덮여 있는 거야. 조선 구마사. 이거 상당히 많이 봤네. 자, 그런데 실제로도 보면은 뉴스 키워드에서나 SNS 키워드 전체 또 커뮤니티. 그죠? 네. 커뮤니티가 바로 뉴스 정보 공유의 장이잖아요. 그냥 광화문 광장 같은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뉴스 키워드는 2위인데 SNS 커뮤니티에서 1위잖아요. 아주 큰 키워드 지수를 가지고 이건 뭐냐면 그리고 대부분이 부정적인 오세훈의 그 커뮤니티 언급량 보면 하늘나라에 떠 있어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 다 이게 부정적인 언어들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광장에서 지금 모일 수는 없지만 사이버 광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세훈 때문에 들끓고 있는 거예요. 분노와 비아냥과 조롱과 비판으로 들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분께서 피노키오 오세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자꾸 오세훈 후보가 자꾸 저를 거짓말 프레임에 가두려고 박영선 후보가 네거티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 프레임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지금 거짓말 프레임에 가두고 있는 거거든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